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아파서 울고 의료비 때문에 2번 울고 그렇다면 동물 보험에 가입한다면 의료비 좀 줄일 수 있나요? 알쏭달쏭한 동물 보험에서부터 동물 등록까지 동물에 관련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바로 봉군의 집에서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깨알 같은 정보 전해주실 박브로맨스 선생님들 박순석, 박영탁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제 같으십니다. 그래, 느낌이. 묘하게 두 감사합니다. 분이 약간 닮으신 것 같은데 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시죠? 모르시나요? 아는 걸로 하죠. 아는 걸로 하죠. 모르고 싶은 건 선생님 아니에요. 왜 망설이세요? 아니 저는 예. 조금 이렇게 가까이 또 형제처럼 봐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아 그런 겁니까? 뭔가 묘하게 닮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예. 박순석 원장님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굉장히 좋아요. 박영탁 미안해요. 원장님이 약간 찝찝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박영탁 원장님은 또 저희가 파일럿 촬영할 때 또 맞습니다. 저희가 청도를 한번 모신 적이 추울 때 만났어요. 추울 때. 그때 엄청 추웠죠. 오늘 재밌었어요? 어떠십니까? 지금은 꽤 덥습니다. 네. 폭염이 있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보니까 봉구가 추운 건 잘 견디는데 더운 건 못 견뎌요. 지금 봉구가 너무 저희가 쿨매트를 깔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지금 한 자리를 가만히 있지 지금 여기 못해서 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못해 먹겠다. 들어 누워 있어서 저희가 봉구는 옆에 두고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또 두 분 선생님 모신 이유가 동물 보험 그리고 동물 등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잘하셨네. 네, 이 반려인들 가운데 약 90%가 동물 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상민 씨가 얘기 잘한 게 반려견도 부담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갔다 오면 표정이 안 좋거든요. 이게 와 이래 돈이 많이 나오는 괜히 이렇단 미안한 말이에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아니 왜 이렇게 사람 진료비보다 이 동물 진료비가 비싼가요, 선생님? 저희 수의사들도 참 힘들어요. 불편하죠, 아, 그죠? 그러세요? 진료를 하다 보면 네.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료를 다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포기하시는. 그럼요. 또 반면에 저희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동물의 질병이 이렇게 감기나 단수나 설사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는 네. 조금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서 오는 심각한 경우들이 많으면 검사의 과정 또 치료 과정들도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진료비 때문에 이게 진료가 연속이 되지 못할 때 사실 저희들은 적당한 진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료비 부담을 보호자분들이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저희 수의사들도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진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가장 적당한 진료를 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어, 있겠네요. 사실 현재 그러한 진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어. 지금 약간 눈에 눈물이 약간 그런 하신데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원장님. 많은 또 케이스를 보시니까 그렇죠, 원장님. 네. 아니요, 조명 때문에 눈물이 네. 아니요, 조명 때문에 눈물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아니 박영탁 원장님도 비슷한 경우를 많이 접하시죠? 진료하시면서. 이게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진료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비용에 대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료를 보다 보면. 그래서 깎으시는 분도 있고 아,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사실 뭐 얘는 죽습니다 이랬는데 얼마 들어요? 그러면 150만 원, 100만 원만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분위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진짜 어렵네요. 굉장히 맞아요. 사실 돈 얘기가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또 반려견의 치료와 돈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듣는 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은 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도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아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예. 뭐 저희 수익. 병원이랑 원장님 병원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 아. 네, 가까이에 있는 병원도. 네. 제가 이제 병원을 한 지가 한 25년 돼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내가 동물에게 약 한 번, 주사 한 번을 해주는 것들이 나로서는 최선이었다. 반면에 2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내 동물이 아픈데 이 동물을 위해서 최선을 위한 진료를 찾아다녀요.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이 동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과거와 현재가 네. 사실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아무래도 좀 외곽 쪽의 작은 도시로 갈수록 그러한 비율들이 깊은 진료보다는 조금 적당한 진료를 바라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각 지역마다의 병원의 형태들도 네. 그 보호자의 요구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동물병원들의 각각의 상대적인 진료에 대한 진료 비용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들도 얼마나 더 섬세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검사 과정이 집중되느냐에 가격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도는 일단 법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왜 아까 똑같은 초음파인데 여기는 뭐 얼마고 저기는 얼마냐, 뭐 3배까지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초음파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초음파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고 네. 뭐 검사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숙련도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발생하는 건데 법적으로 뭐 얼마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나은 치료를 원하면 더 낫고 더 잘하는 병원에 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비용 자체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는 어떤 그거 편인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편인가요? 동물 의료비. 다른 나라요? 다른 나라보다 쌉니다 일단. 그래요? 네, 네. 독일이나 아니면 뭐 미국 아니면 뭐 중국도 있고요 가까이는 네. 중국, 대만, 뭐 일본 뭐 이런 동아시아 쪽 이렇게 네. 우리나라랑 가까운 쪽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수가보다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고가인 경우도 많아요. 네. 물론 이제 항목마다는 좀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동물 진료비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동물 보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관심은 많으신데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고민도 될 거고요. 동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그때가 160만 원. 200 초반? 400만 원.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원합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많이 부담스럽죠. 예. 열심히 뭐 벌어가지고 해야죠. 검사비나 이런 뭐 좀 부담스럽긴 하죠,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도 수술하면 100단위가 넘어가는데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리미리 그래서 검진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미리. 중요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어. 거예요. 그쵸, 그쵸. 계속 강조하는 게 저건데 잘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손의료비 보험 등 다양한 동물보험 상품들이 출시됐는데요. 아유, 다리 다쳤네. 있는지 몰랐어요. 얘 아프고 보니까 들긴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리고 근데 강아지 보험 나오기는 했다고 하던데 아직 뭐 그만큼 보장되는 항목도 별로 없다고 들어가지고 전례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 보험도 별로인 것 같은데 개보험을 그렇게 좋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시죠? 맞아요. 그것인가? 괜히 돈만 내는 거 아닌가. 알쏭달쏭한 동물보험. 그것이 제대로 알고 보장을 싶다. 받을 수 있나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뭐 몇 대 질병 막 이런 그런 자료가 있는데 동물에 관해서는 그런 과연 이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보장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역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엑스레이 게 보장 비용이라든지 내용이네요. 피검사 비용하고 예 검사 비용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장 내용이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저거는 약관에 다 있습니다. 네. 약관 보면 되는데 네. 약관을 안 보니까. 약간 대중화되지 않아서 고민하실 네,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렇죠? 맞아요. 1%도 안 되거든요. 0.5%대도 안 돼요. 가입률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다양하게 나오고 하면은 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적금식으로 그냥 모으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동물보험 필수일까 선택일까? 봉군의 집에서 상담 받아볼까요? 아, 근데 네. 지금 출연해주신 분들,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과 똑같은 똑같아요, 질문을 똑같아. 보장이 되나요? 정말 알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아직은 보험을 가입하셨거나 또 실제 보험을 청구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아, 네. 2018년도에 국내에 약 500만 마리 정도의 반려견들을 추산을 하는데 네. 그 중에 가입률이 0.02%.
0.02%. 우리 1%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잖아요. 네. 그렇죠. 0.02%면 뭐 결과적으로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 아직은. 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보험이 아직 국내에 정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이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네.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니까 보험사가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반려동물 보험이 시행은 되었어요. 네. 너무 저조하게 가입하고 의료비를 청구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익이 남지 않는데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죠. 네네. 반면에 보호자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최대한 적게 내고 그렇죠. 많은 혜택을 받고 그게 싶잖아요. 저희 마음이죠. 사람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보험을 왜 들지 않으시냐 저희가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31%가 필요성을 아직 못 느낀다. 또 혹은 29%는 보험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그러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험료가 사실 부담이 된다. 원하는 상품이 내가 쏙쏙 맞는 상품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반려동물 보험을 좀 더 이렇게 건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 정치인들도 참여하고 행정기관도 참여하고 보험 개발원도 참여하고 수의사들도 참여하고 네네. 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참여했어요. 봉구도 앞서는 지금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봉구 지금 갑자기 또 네, 올라왔어요. 관심을 가지는. 궁금한 네네. 내용이니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의료 보험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어떤 지원 대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받아요. 네. 반면에 동물 쪽은 한쪽이 적은 보험료로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야 그만큼 내가 적은 비용으로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대중화가 된다는 아직은 거죠. 좀 덜 된 느낌이다. 우리는 네. 약간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박순석 원장님을 잘 모셨네요. 네. 지금 뭐 국회적인 회의에도 다녀오신 분이라 지금 전반적으로 네.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럼 박영탁 원장님 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화내지 마세요.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운해하시면 지금처럼 웃고 계셔야 돼요. 예. 자, 일부 수의사분들께서 아하. 되려 동물 보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견이 좀 대중적으로 있어요. 그런 말씀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주변의 친구들도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수의사 내부에서도 네.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안 된 이유는 사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실효성이 없고 소위 말해서 보험회사만 그냥 배부르게 좋게 하는 거 해주는 아닐까. 거일 수도 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네. 제 강아지 날래를 이렇게 가입을 이제 해봤거든요. 아. 가입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찾아보셨군요. 가입을 이제 시킬까 하시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료는 얼마일까 이렇게 그렇죠. 팝업 계산해 보시는 뜨니까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보장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는 안 됐던 게 뭐 슬개골 탈구나 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년입니다. 면책 기간이 아니 면책 기간이 가입 후 1년 뒤부터는 네. 이제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실손으로 네, 보상을 네.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아프면 가거든요. 면책 네. 기간을 못 맞아요. 버티고 네, 근데 그렇죠. 강아지들은 사람이 안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자칫하면은 동물 학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아. 슬개골 탈구라는 꽤 그 긴 질병은 시간이죠. 1년이면은 단계가 뭐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진행이 가능한 단계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수술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병을 진행을 시키고 가는 게 생길 그런 수도 건 있지 아닐까. 않을까. 보험에 맞춰서 네. 진료를 네. 받게 그렇게 되지는 되실까 봐 않을까 염려되시는 저는 걱정을 부분이 했었고. 있으신 거군요. 그렇다면은 네. 이 한 달 보험료는 얼마일까? 보장 범위는 어떤지 선생님도 알아보셨다고 했지만 네.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봉부와 함께 나서봤는데요. 보험 보장 어떤지 한번 보시죠. 비글미 뿜뿜, 건강미 빵빵. 금수저 스타견 봉구는 올해 4살. 이제 대충에 금수저가 접어든 됐네. 금수저 털이 됐거든요. 왕성 우리 청년견인데요. 봉구가 나섰네요. 오늘 누구시죠? 봉구가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네, 지금 두 개가 봉구인데요. 아, 네네. 비글입니다. 비글. 네. 네, 봉구 4살이거든요. 네네. 괜찮은 나이인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기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사람이랑 똑같아. 이제 병원에 갔다 와버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보장으로 이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거 관련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네요. 사람도 이제 병력이 있으니까 아, 네, 병에는 맞습니다. 네. 그런 거니까. 태어난 91일부터 이제 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네. 이게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사람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이제 갱신형 상품은 맞아요. 3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공구가 자기 나오니까 보고 있어요. 웃기네. 그래. 그냥 무너뜨리겠죠. 공부. 국가 등록 여부 관계없이 이제 안면 정면 사진 찍어주시면은 네, 가입이 어머, 가능한 강아지 부분이 안면 있습니다. 사진 내야 돼요? 아. 이게 특별히 잘안 비문 될것 같아요. 관련이 비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동물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네.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안면 정면 사진 찍어주시면은 네,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등록이 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보험료에서 2% 정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굳이 그게 안 돼 있는 강아지도 많다 보니까. 이 보험사는 견종별 이야,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분류가 보험료를 있구나. 적용. 믹스견은 몸무게로 분류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봉구의 경우 세 번째 C그룹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얼마나 나오지? 금액은 한 달에 이제 57,520원 이렇게 4살인데. 보험료는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보험료가 약 60만 네, 원이 그 넘네? 정도네요. 싸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네, 그러네요. 아, 네. 이제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네,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질병 쪽으로 담보가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사람 실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고. 네. 이제 통원이랑 입원했을 경우 이제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1년 한도는 이제 500만 원 한도예요. 하루 한도는 통원이나 입원 15만 원 한도입니다. 통원을 중에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1일당 200만 원 한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 다 보장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여기 상해가 있고 질병이 있잖아요. 가입을 하고 상해는 이제 대기 기간이 없어요. 흔히 면책 기간이라 하죠. 바로 즉시 보장이 되는데 그 대신 질병은 이제 30일 동안 이제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네네네. 슬개골 탈구는 이제 1년 뒤에 요것만 뭔가 이제 어렵다. 보장이 됩니다. 요것만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러네요. 이제 예방이나 출산, 임신 이런 관련해서 수술이나 입원, 통원은 이제 안 되고요. 중성화 수술 이런 거. 네, 그렇죠. 예방 주사, 중성화 수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치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치료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상해 중심의 실손 그러네요. 보험으로 가야 네. 되겠죠. 사진으로 등록 가능한 게 좀 신기하네요. 동물병원을 가보면 네. 수술 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이제 그렇죠. 검사비거든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하면은 이제 2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포함되고. 네. 근데 약간 이제 의심소견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검사만 하시게 된다면은 하루에 15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이거 아시죠? 진료받아 진료비가 나왔다. 네.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청구는 한 60%가량 되는 이제 동물병원과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이제 보통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집에 우편으로 이제 카드가 나옵니다.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이거를 보여주시면은 자동 청구가 됩니다. 강아지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고양이 키우신 분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요. 고양이 보험도 비슷한가요? 이렇게? 보장 내용은 당연히 비슷하고요. 네, 크게 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네. 국내 주요 보험사에서 현재 출시한 강아지 보험의 보장 내용은 싹 이렇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네네. 악수하셨네요, 악수. 봉구 기분 좋아졌어요. 네. 사실 모르는 야. 것보다는 네. 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음. 정보는 체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사람으로 치면 실손보험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건 그러면 이 강아지는 생명보험은 따로 없는 건가요?
생명보험이라는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주어져야 돼요. 아직 국내는 동물의 생명을 이제 인간의 생명처럼 생명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물, 네. 결국은 자동차와 같은 물건으로 법적인 규정을 두게 되죠. 네. 마치 어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치아 실손보험이나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 같은 네.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애기들 보험 있잖아요. 네, 우리 태아보험부터 음. 하는데, 네, 네, 근데 네. 그게 보험이 유아보험, 이제 아동보험이라는 데는 그 소위 말해서 사망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른에 의해서 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는 사망에 대한 거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근데 근데 아마 동물도 반려견도? 네, 어차피 사람보다는 약한 애들이고 사람이 충분히 이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범죄 때문에 대상으로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네. 보험금을 맞습니다. 타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제물로 네.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뭐 배상 책임이라든지 혹시 뭐 개끼리 싸워가지고 뭐 시비가 붙어서 네. 뭐 소송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대물 관련된 보상받기는 못 받고 있죠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정리가 이걸 되는 몰랐던 거네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그렇다면 사실 미등록 반려견들도 선생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 많죠. 맞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안 되는지 좀 되나요? 궁금하거든요. 보험 가입? 어때요, 선생님? 제가 어. 제가 할까요? 아니, 가위바위보 하시죠. 막 이래. 아니 그 아까 안 그래도 저는 좀 신기한 게 네. 저는 당연히 동물 등록이 당연히 되어야만 보험이 가입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을 네. 사진으로만 인식이 되면 근데 이제 된다고 안면 인식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예. 해주는 보험사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 아. 보험금을 수령을 하려면은 얘가 내가 보험을 가입했던 강아지가 맞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내장 칩이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안면 인식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저희 봉군의 집이요. SNS로도 생중계가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많이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반려견들을 위한 적금 상품도 나와 있던데 보험을 들까요? 적금을 부을까요? 이걸 고민하시네요. 이건 약간 보험 상담사분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분 지금 TV 트신 분들은 이제 두 분이 상담사인가 사실 두 분은 수의사십니다. 예. 사실 저는 보호자분들한테 보험보다는 적금이 낫다고 말씀을 아, 드리긴 개인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보험 금액도 상당한 부분이고 네. 그- 보험 금액도 작진 네, 않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제가 지금- 봉구가 5만 7천 원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민주택 청약을 월 2만 원씩 넣고 있는데 봉급 보험료가 한 달에 5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도 실비보험료가 28,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 뭐 아까 결국에는 보험이 활성화되려면 누군가는 그렇게 넣고 안 받아먹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네.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보험을 가입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금을 혜택이 들으라고 나을 것이다. 말씀을 오히려. 드리죠. 그래서 박순서 원장님 웃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보험이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아, 사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저도 적금 넣는 게 유리해요. 아. 반려동물의 보험은 실손보험이다 보니까 자칫 많은 분들이 내가 1년치 6, 70만 원을 냈으니까 1년 동안 그 이상을 받을 거야. 네. 이 마음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국내에는 이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뭐, 오히려 누군가는 네. 정말 예방적인 마음에서 갑자기 뭐 큰 수술이 들어가면 진짜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죠. 네. 또 장기적으로 입원이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 내는 보험료를 해소하려는 목적보다는 함께 어느 정착시키는 정도는 게 함께 중요하다. 정착해 나가면 보험 가입자 수가 늘면 늘수록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네. 되겠죠. 네. 그게 이제 현재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데 아. 제일 큰 숙제가 될 것 큰 같아요. 그림으로는 네. 맞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노령견을 키워봤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8세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가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8세 이상 노령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질문이 많으시던데 15살 노령견을 키우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보장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결국에는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게 많아지고 뭐 이미 기왕에 질병이 있었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당연히 안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적금이 더더욱 맞는 대안이 될 수는 있죠. 아, 그래서 네. 적금을 조금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지금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네. 동물보험에 미리 가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별 탈 없이 얌전하게 잘 지내던 녀석이 몸에 안두.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저희 만두는 시추고요. 한 4년 정도, 4살 정도 됐고요. 되게 점잖은 강아지. 잘 짖지도 않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좀 싫어. 움직이는 것도 싫어. 자는 거 좋아해요. 아버님이네요. 근데 피부병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피부병. 만두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선재 씨의 바람이지만 병은 때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지만은 알러지보다는 외부 기생충의 모낭충에 감염돼 갖고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완치는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완치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 허나 병원비는 근데 이렇게 병원에 한번 가면 검사를 맡으면 보통 한 20만 원. 아이고. 어우야. 그냥 약 받아도 보통 한 5, 6만 원? 뭐 4, 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비용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아프면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되는 약을 먹기 위해서 검사도 맡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료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일반 사료보다 한 배 정도 가격이 나오고 맞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지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보험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 저는 선택해서 일단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편하게 큰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두를 진료하던 도중 만두 이봐야 한번 보자. 입속에서 심상치 않은 무언가를 이게 발견했는데요. 뭐죠? 무슨 종양인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아이고, 뭐죠? 제가 봐서는 1차적으로는 종양이 어머. 의심되는데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이기 때문에요. 수술 비용이라든지 피부병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봅니다. 보통 수술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금액 단위가 거의 뭐 100단위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나도 과연 얘를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 차를 조금씩 넣어서 그냥 아플 때 뭐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월 한 5만 원 정도. 네. 4만 몇천 원. 만두의 건강을 위해 4개월 전 보험에 가입한 선재 씨. 진료 비용 27만 2천 원. 아, 네, 반려견도 비용이 부담된다니까. 그러네요. 뭐 얼마가 들다가 치료를 받아서 다 나으면 좋은데 잘 안 나으니까. 만두야 치료 잘 받고 어서 나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두 빨리 나와라. 보험금 자동 청구 결과 만두 진료비 27만 원 중 1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 여기 또 어떤 사연일까요? 복슬복슬 까만 털이 매력적인 네로는 깜찍한 외모의 토이 푸들입니다. 옷 너무 예쁜 거 입었네. 딱 어울리네. 저희 네로예요. 대학교 다니는 오빠랑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오빠랑 이렇게 네로랑 저희 집 딸이에요. 2살하고 1달 됐어요. 체구가 작고 약한 녀석이라 이래저래 잔병치레가 많았다는데요. 그러니까 네로가 최근에 뒤에 여기에 종양이 처음엔 종양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콩알 만한 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되니까 그게 2배로 커졌어요. 속도로 커졌네요. 그래서 종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속 1달 정도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술을 했죠. 받았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회복 중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가씨 때 20대 때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병원도 잘 없고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보험이 있는 줄 알았으면 들었을 텐데 그때는 무지해서 잘 몰랐고요. 작년 9월, 10월 초에 제가 가입을 한 것 같아요. 12월 달에 바로 종양 수술하는데 70%짜리로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았죠. 사료 소화 능력도 약한 데다 올해 3월엔 슬개골 탈구 수술까지 받은 대로
슬개골 탈구. 저희가 또 이분의 한번 경우는 방송했었죠. 보험 가입에서 굉장히 제대로 좀 보장을 도움을 받으셨네요, 받으셨네요. 그렇죠? 네. 되게 잘 받으시는 경우죠. 이렇게 병치레가 잦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는데요. 선아 씨의 바람은 내로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안 아프고 뭐 18살, 뭐 20살까지 진짜 뭐 10년 이상 맞아요. 자라주면 정말 이 경우는 고마운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손실본 케이스다. 물론 아파도 병원 안 가고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케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픔을 참는 건 오롯이 얘네들 몫이잖아요. 근데 내가 보험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MRI도 찍을 수 있고 CT도 찍을 수 있고 얘가 왜 아픈지를 알 수 있고 또 치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이들의 바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일 테죠. 너무 건강해진 건데 너무 지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우리 네. 사람처럼 확실히 이 보험이 주는 든든함 네. 이런 걸 좀 두 분이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만두와 네로 사연 너무 잘 봤는데 네. 그러니까 동물보험에 가입하고 굉장히 혜택을 잘 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의사 두 분께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사실 요 정도면 저희들 괜찮죠, 바램도 선생님?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수의사들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가장 집중하실 좋죠. 수 있으니까. 네, 네. 박유타 쌤 어떻게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도 보시니까? 보험을 예.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아니, 적금을 더 네,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이제 지금 그렇죠. 이런 분들처럼 소위 말하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보다 네.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 왜냐하면 가입한 분들은 가입한 이상으로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런 상황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보험의 혜택을 줄이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분들 때문에. 보험은 보장을 줄이게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꼭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신 고승현님께서 제 보험비보다 비싸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빨리 가입하셨나 봅니다. 자, 그러면 펫 보험을 가입할 때 수의사 입장에서 요거는 좀 신중하게 보시고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꼭 따져봐라 하는 게 있으시다면 결국 뭐 보장 내용 아닐까요? 질병에 대한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지, 뭐 네. 언제부터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뭐 진짜 내한테 필요한가? 사실 네. 그것도 결국에는 금융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네. 크게 맞아요. 보면은 돈이 그래서 나가는 거니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개인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소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정보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어쨌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가 아니라 정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따져봐야 네. 될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 필요하겠네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시행된 동물등록제, 동물 유기 방지, 실종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강아지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6년째, 과연 잘 정착되고 있을까요? 네, 등록은 다 했어요. 칩은 안 심었고 그냥 등록만. 칩은 안 심으셨고. 미등록하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시는 그러네요. 고양이는 이제 작년부터 아, 이제 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각 지자체,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시험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했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고 근데 칩은 사실 좀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성화도 많아요. 안 엄청 많아요. 시키거든요. 할 짓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삽입을 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려우신 그 거지. 웬만하면 뭐 어떻게 칼 대고 안 이런 하고 생각을 싶어. 많이 하실 것 이게 같아요. 오해거든요. 예. 아 외장 칩이 또 있습니까 따로? 아.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3가지. 토리의 보호자 선예 씨는 등록 인식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뭐 목걸이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등록만 일단 해놨어요. 내장형 하면 약간 부작용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좀 찝찝해서 내장형 좀.
오늘 그 오해를 저희가 다 몸 안에 이야기를 전자칩을 해봐야겠네. 삽입하는 내장형은 외장형에 비해 분실 위험이 적지만 선뜻 택하기가 망설여집니다. 뭐 내장칩이 뭐 수술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여기 몸 안에 칩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째서 안에 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몸 안에 넣는 거라서 돌아다니거나 또 아니면 이제 밖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재 동물 등록률은 전국 기준 33% 정도로 낮은 수치. 아직 멀었네요. 동물 기자 등록제 선생님. 오해와 진실, 봉군의 집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아, 지금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장을 하면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네네. 또 살을 어. 찢는 게 좀 너무 염려스럽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두 분 표정은 일단 안타깝다 이런 표정이 지금 많거든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물 미등록 반려견들은 단속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집계가 안 되니까. 단속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공원에서 이렇게 변을 안 치우고 가서 적발이 됐는데 뭐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같이 확인이 된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등록만을 위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을 위해서 단속은 네.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리고 고양이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서울,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는 지금 시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작년부터 아. 전국에 한 17개 지자체가 네.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한 25개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양이들은 개와는 다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모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실시해요. 아, 고양이. 그 이유가 유기 고양이로 포획되어서 와서 보살피고 있는 고양이들 중에 마이크로칩이 시술되어 있는 고양이들은 거의 100% 다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굉장히 됐네요. 이러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고양이들은 전적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시범 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들도 사실 마이크로칩 시술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등록하는데. 이거 궁금하실 것 이것도 같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영탁 선생님? 지금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외장칩이랑 내장. 내장칩이랑. 네. 근데 수수료 차이는 내장칩이 10,000원이고 예. 외장칩은 3,000원입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서 수수료 감면 대상이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유기견을 갖다가 정식으로 입양을 했거나 3마리 이상 키웠을 때 3마리째부터 이렇게는 이제 수수료도 면제가 돼요. 가자녀 가구 네. 할인 이런 것처럼 이 동물들도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게 네. 확률이 또 낮네요,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제 나라에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고 네. 이제 시술하는데 비용은 따로 또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건 또 병원마다 약간 네, 차이가 있을 병원마다 수 차이는 있고 있고.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내장형 칩이라던가 뭐 외장형 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장 칩 삽입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SNS 스타겸 동동이. 오늘은 동동이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동동이 병원 왔어요. 어머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 아, 동동이 반려동물 등록. 동동이 직접. 오늘 아이디 받는 날인가요? 동동이도 몇 번 잃어버렸거든요. 수컷. 다시야 신청하느냐? 중성했습니다. 했어요. 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뭔가 있으면 그대로. 먼저 이름, 성별, 나이,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동동입니다. 보호소에서 입양할 때 등록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한테 네. 말을.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 보낼 때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동동인 그러질 못했죠. 칩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시술을 하거든요. 견갑구 사이나 혹은 목덜미 쪽 내장칩은 더 없는 것 같고 목걸이도 없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은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나뉘는데 동동인 내장형으로 결정. 허나 걱정이 앞서는 박 PD.
이게 내장 몸에 뭔가를 싣는다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망설이는 이런 고민 제일 많이 몸에 하시죠. 안 좋지 사실 그렇죠. 않을까 하고. 당연히 그 주사를 하는 과정 자체는 침습적인 과정이고 당연히 그거에서 뭐 피부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안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사 행위에는 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유독 내장 칩 주사하는 데만 그 부작용이 막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뭐 적절하게 멸균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한 위치에 시술을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위험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는 거예요. 아, 누웠어요. 되게 너구리 순하더라고요. 같아, 너구리가. 네, 너무 되게 순하다. 순하더라고요. 고양이 보고 많이 듣고. 아, 그래요? 동동 힘찬 발걸음으로 시술 받으러 자, 가는 가나요, 동동이. 동동이? 빨리 등록하고 그런데 싶었나 봐요. 눈치를 챈 건지 안 요지부동. 움직여. 야, 아픈 거 아니야. 가자. 먹었어요. 아픈 거 아니야, 동동아. 가자. 일로 와. 아픈 거 아니야. 결국 안고 가네요. 뻗대고 있어. 아픈 건 줄 알고. 아프긴 한데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또 나왔네. 그 어쨌든 칩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좀 큰 거 있고 일반 칩이 있고 작은 거 있고 동동이 같은 경우는 뭐 덩치가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일반 칩으로 하셔도 무관하고요. 뭐 덩치와 상관없이 작은 칩으로 하는 게 뭐 애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적기는 해요. 그건 이제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반 칩에 비해 가늘고 짧은 소형 칩. 뭐 일반 칩으로 하면 더 아프고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엄마가 지금 걱정하고 아픕니다. 있어요. 날래가 2.5kg고요. 돌시기가 4kg입니다. 날래 귀엽다. 근데 날래가 너무 동물 귀엽다. 등록할 때는 2.5kg. 일반 돌시기는 칩밖에 지금 증명 없었어요. 사진인데요? 그래서 일반 칩을 시술을 했고 오히려 그 도시기한테 작은 칩을 시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작은 칩이 있어서. 근데 뭐 날래도 아직까지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지금 이제 등록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어차피 한 번 따끔한 게 끝이에요. 너가 더 큰 주사바늘 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자. 아, 그것도 괜찮아요. 네. 생각이야, 자기 주사 아니야. 일반 칩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예. 동동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시술을 하기 전 주사 바늘 안에 있는 칩과 바코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동동아 보지마, 안 보는 게 나아. 어우, 진짜 굵은데요? 굵긴 굵네요. 다음 시술 부위에 털을 밀거나 깨끗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뭐 소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수의사들이 다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뼈, 양측 어깨뼈 사이에 시술하는 부위는 그쪽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사 부위를 이제 노출을 시키고요.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 놀랬어. 우와. 따끔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잘 이식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오래 아파하지도 않아요. 지혈 및 이제 오염을 막아주고 이렇게 시술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들어가 소리가 나네요. 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엑스레이 찍으면 나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확인이 되고 이 번호가 이제 동동이의 주민등록 번호가 되는 셈이에요. 동동이 번호는 처음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의 감동이랄까요? 뭔가 뭉클함이 밀려옵니다. 사실 외장 칩을 몇 번 잃어버리셨다고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네, 외장칩을. 그러니까. 동동이가 엄살이 되게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술 중에 뭐 약간 그냥 깽 하는 소리 정도만 났을 뿐이지 크게 많이 아파하는 건 없었죠. 네, 금방 끝나네 정말. 네, 10초도 안 주사 맞는 정도의 속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마취하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뭐 마취할 일이 있다면 그때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뭐 수월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접속.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동물 유기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얘들은 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장으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은 등록이 안 돼 있거나 하는 애들이고 실제로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네. 동동이를 2번 잃어버렸었어요. 아, 잃어버리셨어요? 네, 2번이나. 근데 정말 운 좋게 진짜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천운인지 동동이 때문에 인연인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동동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잃어버린 강아지는 찾기가 어렵죠. 꼭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뭐 지금 이미 시행한 지는 5년이 사실 넘었거든요. 2014년이니까 5년이 넘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등록률이 많지 않다고 하거든요. 뭐 동물 등록제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미 그 정착이 많이 돼 있어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은 관할 시군 구청이나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합니다.
봉군의 집 덕분에 짜잔 동물 등록도 하고 열심히 양치도 잘해서 건치 미남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동이. 봉구야 고마워. 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우리 동동이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쭤봐야 될까요? 피디님, 동동이 부작용 없었죠? 부작용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며칠 됐습니까? 한 달 가까이. 그 이후로 아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식욕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거 없었죠? 예, 왜냐면 이게 봉군의 집 PD로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부작용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잠깐 뭐 맞습니다. 짚어주셨지만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의라는 말을 꼭 써긴 써야 돼요. 거의. 예, 왜냐하면 있을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이제 등록을 했는 뭐 영국이나 네. 미국에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물 등록 칩이 불량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아, 불량 그러니까 때문에. 쉽게 말해서 칩을 삽입을 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혹은 이제 원래 여기에 칩을 씹었는데 꼬리에서 발견이 되거나 뭐 그런 유주 현상들이 가장 많았고 네. 실제로 뭐 거기에 이제 뭐 병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쉽게 말하면 길 가다가 번개 맞을 정도의 확률로 낮은 거였고 다른 주사들도 동일한 부작용들이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주사를 다 거기다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칩 때문에 이제 암이 생겼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네. 사실은 저걸 안 하고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부작용이거든요. 이 부작용보다 그렇죠. 소탄 대실이라고. 맞습니다. 네. 사람의 경우도 뭐 다양하게 또 병원 진료를 받고도 여러 가지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꼭 또 이 칩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네. 혹시 뭐 반려인들이 내장 칩을 삽입하러 갈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편하게 오시면 돼요. 맞아, 가듯이 다들 너무 불안해하셔서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듯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실제 예방 주사에 의해서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 번씩 열이 나거나 그렇죠. 조금 그렇죠. 이렇게 독감 병아리 주사도 할 그럴 수 수 있죠. 있는데. 그럼요, 아이들도 네네. 그런데. 사실 마이크로칩은 그 확률보다 낮아요. 맞아요. 약이 다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조금 굵잖아. 네네. 굵기 때문에 약간 통증은 더 느껴지죠. 하지만 그 통증 정도는 좀 전에도 박 원장님 주사하시는 거 보셨죠? 네네. 잠시 아프긴 아프다. 깽? 1, 2, 3? 요 정도. 껐. 어떻게 한다고요? 뭐 잠시 깽? 깽? 그냥 깽 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혈관 주사 맞으러 왔다. 네네. 바늘 조금 굵은 거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안함을 없애고 그 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되겠네요. 오는 게 제일. 네, 많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늘 이렇게 VCR 나올 때 나레이션 멋지게 해주시는 김묘선 DJ가 네. 반려견을 또 키우고 있거든요. 나이를 모르면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냐고 가능하냐고 또 질문을 주셨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유기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죠. 전혀 몇 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대략적인 나이를 이제 추정. 하시면 되고 예. 데리고 왔을 때가 보통 어느 정도 됐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은 되고요. 나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처럼 정확하게 생일이 정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뭐 4살짜리 애를 6살이라고 등록하더라도 예. 등록제 목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는 게 거죠. 중요하다. 네, 그렇죠. 어쨌든 함께 남은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계속 질문 좀 받아볼게요. 예, 예. 제가 지금 받은 질문에는 외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했는데 분실했습니다. 아이고. 내장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하고 피디님도 동동의 경우도 네. 그랬죠. 그러니까 내장을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변경 신고가 네, 중요하다. 네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몇 년 전에 내장칩을 삽입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결과 번호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박수영 오류도 원장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가끔씩 각 지자체들이 이 마이크로칩을 공동으로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 시범 사업을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 번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마이크로칩을 구매했는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다 보니까 사실상 국제적인 이 바코드 번호 체계를 가지지 않는 제품들이 일부 있어요. 네. 그러한 과정들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것들이죠. 아니 오늘 저희가 이 수의사 박브라더스 네.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은 정부 관련한 이 정책과 이 시행 초창기 이 내용까지 다 알고 계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 너무 쉬워요. 산 역사신 거죠. 어떻게 산 돌아가는지 역사.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 또 한 분은 저희 파일럿부터 함께 하셔서 이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두 분 오늘 너무 잘 모시고 너무 좋네요.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있죠? 이거 하나. 예. 이거는 저도 사실은 반려견 키울 때 반려견 데리고 해외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희 반려견은 내장칩이 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는 동물은 해외여행을 못 가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게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등록 여부는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로 외국을 나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광견병의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검진을 해야 이제 된다. 그 나라에서 원하는 정도의 이제 면역 항체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런 방역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갈수록 그 절차는 까다롭죠. 네. 광견병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나는 종합 백신이라든지 다른 괜찮네요. 백신들도 확인을 하고. 이걸 하나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국가로 갈 때는 네. 이 개가 당신의 개가 맞습니까가 중요해요. 네. 신분증이 있어야죠. 우리도 여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나라로 가는데 개의 여건이 없어. 개의 여건은 결국 마이크로칩이 되겠죠. 네. 그런 게 없으면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가? 동물에 대한 배려나 어떤 인식이 좀 예. 패티켓이 부족한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떤 되겠네요. 나라들은 마이크로칩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나라도 있어요. 네. 또 반면에 강견병을 굉장히 청정 국가에서는 섬나라 같은 데서는 강견병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패티켓, 내가 반려동물을 여행까지 데려갈 정도라면 분명히 견주로서의 어떤 굉장한 애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마이크로칩이 시술돼 있지 않다는 것들은 외국의 반려동물이 좀 더 정착된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안 지키지?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물 등록제는 동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인 네, 거죠. 맞아요. 패티켓이다. 오늘 또 배웁니다.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는 국가적인 의무 사항이에요. 네.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을 자꾸 찾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말고 굉장히 마이크로칩 시술,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당연히 내가 동물을 키우고 내 동물에 대한 어떤 주민등록증, 또 심지어는 혹시나 우리 아기가 잠시 집을 벗어났을 때 잃어버릴 가장 때.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봐서는 사랑의 시작이자 어떤 의무 사항이 아닐까. 오늘 등록 그런 생각이 캠페인 들죠.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께서 등록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너무 부드럽게 잘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동물 복지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네. 동물권에 대한 그런 존중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같은 생명체로서 지구촌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동물들은 이제 이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뭐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도 동물한테 그런 해줘야 될 의무 사항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해주신 말씀이 반려견을 키우신 분이나 키우지 않고 계신 분이나 네. 인식의 중요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또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얘기하시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호적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럼요. 그 친구 이름이 호적에 없는 겁니다. 그럼요. 호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증명서죠, 일종의. 맞습니다. 네. 자, 봉분의 집 언제나 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두드려 주시고요. 얼굴책에서도 저희 라이브도 하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주소로 직접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봉분의 집은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지루해 혼자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누가 오길 기다리고 귀쫑긋 세우고 있는가 또 엎드려도 봤다가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손? 손? 구름이 손? 손! 엄마 손? 아무렇지 않아